네, 안녕하세요. 조미TV입니다. 자, 자기 전에 잠이 안 와서 간단하게 영상을 이제 찍기로 했는데, 오늘도 팟캐스트 개념으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면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 면접 이제 지원하면서 떨어진 학생들의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서, 그거 중에서도 약간 면접의 소스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면접 소스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끄셔도 되고, 그냥 시간 없으시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하는 분들은 또 끝까지 들으면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떨어진 학생들 중에서 되게 아쉬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때도 인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얘는 붙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붙었어요. 예상 이제 적중해서 1차 이제 붙고 이제 인턴을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걔가 원래 2월 달에 졸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6월 달로 그냥 맞춰놨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인턴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 측에다 말을 한 거죠. 이미 졸업 요건 같은 건 다 이제 갖춰놨기 때문에 그냥 날짜만 바꿔주면, 땡겨주면 이제 행정적으로 되는 거였는데, 그 교직원이 그걸 안 해주더래요. 절대로 규정상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아니 규정이고 나발이고 그 정도는 유도리 있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 취업, 요새 취업난이니까 그런 걸 최대한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 되냐, 약간 제가 막 너무 열불나가지고 걔한테 이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걔 학과장님까지 가서 말을 했대요. 해달라고, 이건 해줘도 된다. 근데 그 교직원이 정말 약간 되게 뭔가 오타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걔 말로는, 선생님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봤는데 절대 안 해줄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말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학과장님까지 부탁을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졸업장은 안 나오는데 학교는 안 가도 되니까 인턴은 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졸업장이 6월에 나오니까 날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사팀에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니면서 나중에 그냥 졸업장 내면 되는 건지, 걔도 이제 그런 답을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봤던 거고, 저도 이걸 답변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인사팀에 있었던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인사팀이 아니고 그 전에 인사팀에 있었는데, 그 동기 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형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사팀 기준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건 어떤 내부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그냥 말을 안 하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 내용을 메일로 전달해줘라. 그럼 인사팀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무조건 말은 해야 된다. 그건 중요하다. 라고 해서 걔한테 메일을 쓰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인사팀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졸업이 2월 기준으로 돼야 된다. 어찌됐건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입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합격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차수 때 이제 제가 그 공채 때 그 학생한테, 너 내가 그냥 공짜로 컨설팅 해줄 테니까 다시 들어, 다시 봐서 합격하자 해서 면접을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GS에서 오피스 투어 같은 걸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딱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이제 모집해가지고 GS 리테일 건물 소개해주고, 막 부서 안내 막 이런 거 설명해주고, 그 학생들 자소서랑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거 현장에서 이제 피드백 주는 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랑 컨설팅 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잘했던 학생이고, 이제 자소서를 이제 딱 보여줬었는데, 그 현직자가 자소서도 되게 내용이 좋고, 또 면접 이제 그 모의 면접 피드백도 주는데, 아니 그냥 면접장 이대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로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깨에 뽕이 확 들어가죠. 자신감이, 나 이제 붙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 왔던 학생들도 다 자기들은 피드백 받는데, 이 학생은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얼마나 좀 부러웠겠어요. 거기서 오는 또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수업하면서 이제 공채 준비를 했는데, 1차 면접 진짜 잘 봤어요. 거기 팀장들도 2차 면접 가기 전에 GS웨이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런 거 잘 준비해서 꼭
붙어요.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정말 예쁘게 본 거잖아요.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 잘 안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2차 면접을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니, 면접을 보고 나서도 분위기가 좋았고 붙을 줄 알았는데 결과가 떨어지니까 저도, 아니, 너 면접장에서 뭐 실수한 거 있어? 통상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합격하는데, 그리고 내가 볼 때도 너가 회사 이 직무랑 좀 잘 맞는데 왜 떨어졌지? 나는 면접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얘기만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황을 모르는데 뭐 실수한 거 있냐 했더니 딱히 자기는 실수한 거 없는 것 같대요. 무난무난하게 봤던 것 같대. 근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도 모르겠고 2차 면접이 정말 관상 면접이라고. 근데 얘가 관상이 안 좋지도 않아요. 인상도 좋고 1차 팀장들이 그렇게 평가를 좋게 할 정도고 저도 좋게 봤다면 임원들도 좋게 볼 건데 그걸 떨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임원들이 보는 관점과 팀장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 같은 경우에 그때 마침 다이소를 얘가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1차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너 다이소 도와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 해서 또 무료로 해줬어요. 그냥. 왜냐면 얘를 어떻게든 합격시켜야겠다라는 그것도 있었고, 통상 제가 컨설팅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최종에서 혹시 떨어지잖아요. 1차 면접은 사실 대부분 붙으니까 걱정 안 하는데 2차 면접은 저도 확답할 수는 없으니까 2차 면접 떨어지고 나면 다른 기업 지원할 때 연락을 하라고 해요. 그런 거는 이제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합격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다이소 이제 도와주면서 제가 이제 그 현장 리포트 작성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아이디어 주면서 야, 이거 다이소는 지금 이런 트렌드고 이걸 매장에 해서 이런 아이디어로 해보면 좋을걸? 이제 하니까 걔가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하면서 막 이제 재밌게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최종까지 가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잘 됐다. GS 리테일보다 사실 내가 볼 땐 다이소가 발전 가능성도 또 더 높고 성과급에 관련해서도 아마 더 많이 받을 거다. 다이소가 내가 볼 땐 더 낫다. 잘 다녀라 하고 이제 축하해줬죠. 그리고 걔도 이제 잘 다니다가 1년차 좀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 GS 리테일 한 번 더 넣어보고 싶습니다. 이러길래 야,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GS 리테일 신입으로 왜 가는 거냐. 이게 더 좋은 회사면 내가 모르겠는데 GS 리테일이 다이소보다 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 내가 볼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선생님, 저는 그래도 GS 리테일 미련 생겨서 안 되겠다.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길래 너 미련이라기보다 약간 거기 좀 대기업이고 역삼동에 큰 건물이 있으니까 약간 GS란 이름에 꽂혀서 그러는 거 아니니? 내가 볼 때 그거 같은데 이제 이 말을 했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 저 속물인가 봅니다. 그 GS란 이름이 너무 갖고 싶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네 선택이 그렇다면 그래, 한 번 더 도전을 해봐라. 어차피 이제 회사는 다니고 있으니까 떨어지더라도 다이소는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선생님, 저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돈을 내고 싶다. 이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번은 공짜로 해줬으니까 그래, 내가 2번 공짜로 해줬으니까 이건 돈 내고 해라 하고 이제 돈을 받고 해줬죠. 근데 어쨌든 당연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게 1년이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좀 리셋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도 야, 너 이거밖에 못하면 어떡해. 너는 더 잘해야지 하면서 걔도 약간 회사 일 하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약간 멘붕 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1차 면접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2차 면접 끝나고 나서 걔가 선생님, 저 면접 보는데 휴대폰 알람이 울려서 혹시 이것 때문에 떨어질까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람이 왜 울려? 제가 이거 진동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벨로 해놨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려가지고 후다닥 껐는데 임원분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게 울렸다고 임원들이 떨어뜨릴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표정은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개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다. 나도 운명의 어떤 주사위에 맡겨보자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게 그 알람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결과로만 받는 거니까.
근데 2차 면접을 이제 2번 떨어지니까, 얘는 진짜 그 OFC 그런 GS 리테일 상이랑 좀 잘 맞는데, 임원들 눈에는 좀 다른 애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이소는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고, 최근에도 또 연락이 와서, 저도 이제 다이소 정보, 야, 내가 다른 학생들도 다이소 들어가는 애들 정보 줘야 되니까 내부 정보 좀 줘봐. 요새 어떤 트렌드고 회사 사업 방향이 어떠냐 하니까 막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에다 막 이제 받아 적었죠. 내부 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는 이제 잘 다니고 있고 다이소를. 다른 친구가 이제 있는데 제가 왜 임원과 팀장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확신을 했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 얘는 딱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겼네, 붙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딱 그런 이미지가. 그래서 1차 면접 봤는데 당연히 합격했죠. 예상을 했듯이. 그리고 2차 면접을 봤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솔직히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런데 저도 약간 좀 섣부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면접장 찍고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통상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잘 본 거야. 내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중에서 너무 잘 봤다라는 걸 본인이 확신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말할 정도면 붙겠네. 오케이. 붙는다고 생각하자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두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이미지는 있어요. 확실히. 팀장 입장에서. 근데 GS 리테일 이 회사 특징상 제가 그동안 합격자들 이제 학생들 성향을 보면 좀 재기발랄하고 스마트하고 더 좀 쾌활한 이런 남자애거든요. 남자들은 그런 성향이 많대요. 제가 볼 때. 좀 우직하고 좀 나쁜 말로 노비 같은 애들. 약간 뭔지 알죠? 끼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스타일을 좀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GS 리테일이. 제 생각에. 왜냐면 걔 2명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면접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정도면 사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임원진이 봤을 때 너무 나댄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댄다고 생각했나? 너무 쟤는 좀 끼가 많네. 저런 애들은 약간 유통 일하면 또 힘들어서 그냥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뭔가의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 갈 때 되게 좀 진중하고 좀 무게감 있으면서 여유로운 이런 컨셉을 잡아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 전에 그 정말 무조건 붙을 것 같은 학생 2명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도 다른 기업이 이제 준비하면서 자소서랑 이런 것들 이제 보내줘. 내가 해줄 테니까. 해서 결국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예. 인스타에서도 보면 잘 살고 있더라고요. 테슬라도 뽑고.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안타까운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일단 학벌이 좋아요. 예. GS 리테일 쓰기에는 좀 약간 고학벌 쪽인데, 서강대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왜 기억에 남냐면 그동안 면접 컨설팅을 했던 전체 인원 통틀어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쟤 붙겠네 딱 이 생각이 들었던 유일한 학생이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얘는 되겠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수줍어 하는데 내향형일 것 같지는 않고 회사 사람들 약간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 또 약간 또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있죠. 뭔가 어쨌든 그런 복합적인 느낌이 그냥 전체적인 그냥 얼굴에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그냥 얘는 붙겠네라고 그냥 확신했던 유일한 학생이에요. 딱 얼굴만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미 1차 면접을 붙은 상태에서 2차 면접 컨설팅 요청하러 왔던 거였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1차 면접을 어떻게 봤냐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가 자기는 붙으면 안 됐었대. 너무 말을 못해서. 근데 자기가 붙어서 너무 의아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했으니까 또 서강대 정도 다니면 기본적으로 자기 의견을 또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학생이 뭐 스펙이 딸리는 것도 아니니까 기본적인 어떤 능력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변을 제가 듣는데 어떻게 이걸 붙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아예 정말 준비를 안 하고 간 상태? 그러니까 붙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볼 때. 근데 1차 면접을 통과시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팀장들도 나랑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 친구는 잘 할 애야. 근데 답변을 그냥 못할 뿐이지, 일 시키면 잘 할 애고, 또 다행히 이 학생이 좀 어쨌든 학교 학벌이 좀 좋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능력이 없는 애는 아니야. 그냥 면접장에서 좀 굳어 있을 뿐이지. 라고 그냥 팀장들이 알아서 이해해 줬다라는 느낌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답변이 너무 형편없었어. 그래서, 이게, 확실히 팀장들이 보는 거랑 나랑 보는 관점이 되게 좀 비슷하겠구나. 왜냐면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래요. 팀장들이랑 저랑. 그런 게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학생이 왜 안타깝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보자마자 이 친구는 붙겠다 정도의 느낌이 있는 사람이면 임원들이 봤을 때도 그런 걸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풍기는 그 이미지가.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나대는 이미지도 아니에요. 되게 겸손하면서 약간 또 살짝 이렇게 또 장난기도 뭔가 살짝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서 2차 면접 준비하면서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몰랐던 내용들을 알고 연습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막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얘가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성격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약간 또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되게 여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볼 때 너는 답변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2차 면접은 임원들 마음에만 들면 답변 못해도 합격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만 가라. 괜찮다. 가라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 그냥 면접장 안 갈래요. 저 그냥 취업은 포기하고 창업적으로 좀 생각해볼까 한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아니다. 너는 그냥 면접장만 가라. 제발. 안 가는 건 너무 오바고. 그리고 걔가 GS 리테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1차를 붙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똑같은 거예요. 이 학생을 봤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제가 느꼈던 거랑 비슷한가 봐요. 다른 기업도 다 1차를 붙었대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GS 리테일 2차를 가네만에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안 갈까 봐 저는 진짜 처음에 수업 끝나고 밥 먹었고 이제 일부러 따로 야 선생님이랑 밥이나 먹자 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면접 당일날에도 왠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진짜 끄지고 가야겠다.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잠수 타버렸어. 네. 연락을 이제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뎠나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친구가 뭔가 이제 그런 거겠죠. 자기가 뭔가 연습한 대로의 어떤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정말 갖고 싶은 능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포장해서 좋게 보는 이런 거 진짜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타고났고 본인이 어쨌든 조금만 노력했을 때 뭔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스펙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영어 성적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 안 본다 하지만 어쨌든 좋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면접장을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잠수 타서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냥 그래도 이게 그 친구가 합격을 해서 다니건 안 다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 인생에서 그거를 회피 한번 해버리면 그게 혹시나 또 마음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약간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잠수 탄 다음에 카톡도 있긴 한데 연락을 더 하진 않았어요. 혹시나 이 학생이 부담 느낄까봐. 근데 되게 뭔가 멘탈이 또 단단해 보이고 의외로 다른 학생들보다 더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내면에 그런 좀 유리 멘탈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아쉽게 생각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학생이 되게 좀 에피소드가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면접 관련해서도 우리가 2차 면접은 제가 늘 말을 하거든요. 제가 1차 면접은 대부분 붙으니까 사실 걱정을 안 하지만 2차 면접 같은 경우 나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왜냐면 답변을 잘한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다. 임원 면접은.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못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답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맞추는 게 좀 중요하고 좀 진정성 있는 답변이 임원 면접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나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런 것 같고 확실히 그 기업에서 선호하는 어떤 인재상의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각 기업마다. 특히 임원 면접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 들으셨으면 그래 GS 리테일 준비할 때는 좀 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좀 무게감 있는 살짝 그런 우직한 그래서 군 장교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약간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걸 제가 왜 해야 되죠? 약간 이런 학생들보다 저 같은 사람보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이 아니더라도 면접장에 가면 그런 이미지로 좀 컨설팅 이제 이미지를 세팅을 해놓으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이소 같은 경우에 지금 따로 영상 찍을까 했는데 또 귀찮아서 안 찍으려고요. 그냥 다이소. 다이소 그 현장 리포트 작성하는 거 좀 팁이나 드릴까 했는데 그냥 뭐 패스하기로 하고 여기서 잠깐 언급하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이소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통상 GS 리테일 준비하시는 분들이 BGF 리테일이라든지 뭐 다이소라든지 다른 회사 영업관리직도 같이 지원을 하니까 그리고 다이소가 제가 볼 때는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준비하신다면 그 리포트 작성할 때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의 분석을 할 때 단순하게 이 회사의 수치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요즘 이제 뷰티 쪽이 다이소는 대세니까 그런 관련해서 언급하는 거 자료 충분히 있죠. 어디서든 얻을 수 있죠. 그런 거를 단순히 적는 것보다는 그때 그 학생도 그렇게 했지만 요즘 트렌드가 존재하고 그 트렌드를 다이소 매장에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재구성해서 매출을 올릴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면접장에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나만의 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꼰대 회사긴 해요. 그러니까 체계가 좀 안 잡혀 있어요. 그 회사 자체가. 그래서 다이소 다니는 그 학생한테도 들어보면 어떤 얘기 듣냐면 선생님 솔직히 여기 제가 볼 때는 너무 시스템적으로 안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막 이제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거 보다가 누굴 뽑아야 되고 하면 얘 차 있네? 야, 얘 뽑아.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대화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약간 현타 왔었대요. 막 경력직 이제 뽑는데 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뽑나?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진짜 수직적인 꼰대 기업의 약간 그런 문화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는 GS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걔 말로는 성과급도 좀 두둑히 나왔었고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실하니까 그래도 금융 출연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이소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으니까 같이 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다이소가 됐건 GS 리테일이 됐건 BGF건 또는 다른 기업이 됐건 어느 회사 면접을 보더라도 사실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거든요. 사실 제가 GS 리테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아 자동차도 지금 면접 경력자 그 IT 쪽 지원하는 학생이 있어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의 컨설팅을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그 분야를 내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했던 포트폴리오 있죠? 이런 것들이나 그 전에 했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주는지,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직무를 몰라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HR 쪽 지원을 하는데 재취업이 안 돼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서 제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인사팀이면 지가 더 잘 알아야 되지, 나보다. 근데 자기도 재취업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저도 걔 거 이제 이력서 보다가, 너는 이게 너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숨기는데 내가 볼 땐 그게 너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숨겨? 그걸 숨기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너를 뭔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걔도 취업을 했었거든요. 즉 면접이라는 게 어느 기업이든 다 똑같아요. 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GS 리테일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눈앞에 닥친 GS 리테일 그리고 다이소 여기를 지원하신다면 영업관리직이니까 내가 영업관리직을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면 OFC가 트렌드를 왜 알아야 돼? 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OFC가 트렌드를 왜 알아야 돼? OFC가 경영주하고 소통을 왜 해야 돼? 그 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트렌드 알고 있으면 좋죠. 요즘 뭐 MZ 세대들이, 소비자들이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OFC도 알고 있으면 좋죠.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 그 트렌드를 이 매장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이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선호도나 그 취향 같은 게 끊임없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지금의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방향과 트렌드를 엮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의 확실한 지원 동기와 회사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좀 증명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생각하고 계시면은 면접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다이소 거 준비하니까 이게 GS 리테일은 도움 안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결국 유통업이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거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올 얘기는 아닌데, 뭐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쨌든 아까 그 학생들 썰을 좀 자기 전에 풀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 혹시 그 얘기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듣고 또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또 있었으면 하네요. 어쨌든 자소서 이제 마감 단계에 이르고 이미 제출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자소서라는 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복불복인 경향이 있어요. 인사팀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썼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개떡같이 썼지만 붙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마음을 부이고 기다려 보시라. 그래서 혹시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붙었다고 해서 나 자소서 좀 쓰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DM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런 것들 빨리빨리 달아주잖아요. 네.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새벽 5시네요. 그럼 안녕.